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우선 질문을 연달아서 드릴 테니까 거기 한꺼번에 좀 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택배 노동자들 장시간 노동이 어제 오는 일이 아닙니다. 근무 시간 14시간에 달하는데요. 이걸 이제 해결하겠다고 자동화 설비가 도입돼서 작업 시간을 단축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앞서서 오전 질의 때 장관님께서 일부 물류센터만 빼고 분류 작업들을 다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 없을 거라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분류 작업들, 자동화 분류 시스템이 대부분의 매장에 도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자동 분류 시스템이 도입되면 이런 문제, 그러니까 근무 시간이 굉장히 과잉 노동이 되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건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택배 노동자들은 아침 7시부터 일을 시작을 하고요. 그 아침에 터미널에 가면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분류 작업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오후 1, 2시에 끝나고 성수기에는 오후 3시가 넘어야 끝납니다. 이때부터 이제 배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녁 9시, 10시가 돼야 이제 배송을 마치게 됩니다. 택배 산업 초기에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1, 2시간의 관행적으로 해오던 건데, 지금 노동 시간의 절반을 이 분류 작업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분류 작업을 따로 분리시키지 않는 이상 노동 시간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 측이 늘어나는 택배 물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진행했던 시설 현대화 사업을 마치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일인 것처럼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휠소터, MP라인 등이 없어서 분류 작업이 오후 2, 3시에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설이 좋은 곳에서도 분류 작업은 시간에 큰 차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장시간 노동의 근본적 처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J 대한통운은 대부분이 이 자동화 설비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 한지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류 작업 시간이 가장 길게 진행되는 곳은 CJ 대한통운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화 이 도입은 사실상 효율성, 중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측면에 있는 거고, 노동 강도를 일부 줄여주기는 합니다. 내가 들고 그 분리해야 되는 물량이 여러 명 것이 아니라 내 것과 몇 사람의 것으로 줄기 때문에 노동 강도가 약간 덜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자동화 설비는 이전에 쓰던 그 전동 레일, 일반 전동 레일보다 크기가 2, 3배로 커요. 그래서 부지의 문제, 차량들을 전체 기사들이 차를 댈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경우로 그 현장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한 번만 배송을 나가도 됐던 것들이 2번씩 교대로 배송을 해야 되는, 그래서 하루에 2번을 같은 구역을 배송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2회전 배송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CJ 대한통운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분류 작업에서는 노동 강도가 약간 덜어지기는 하는데 시간은 그대로고, 그리고 전체 배송을 2번을 해버리게 되니까는 노동 강도가 훨씬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다시 질문했는데요. 장관님께서 자동 분류 작업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신 것 자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CJ 택배 대한통운이 특별하게 더 문제가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IC용 가로사를 불러일으키는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거를 좀 더 들여다볼 테니까요. 다음 질의 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자동 분류를 하더라도 시간이 오후 2, 3시까지 분류 작업하는 거는 바뀌지 않는다. 네. 그다음에 2회전으로 이렇게 특별히 그 CJ 택배만의 어떤 시스템으로 더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과잉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좀 더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2회전 노동인 게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그 택배 노동자들은 자기 전담 지역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 마포구의 뭐 망원동이 제 배송 구역이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물량을 다 챙겨가지고 그 망원동을 한 바퀴 쭉 돌면서 가고 돌면서 이제 배송하는 이런 방식인데, 좀 짧게. 예. 터미널에서 그 물건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한 번에 다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차를 다 같이 주차할 수 무슨 없으니까. 말, 물량이 네. 많아서 그렇다는 네, 거군요. 네, 네. 물량이 많으면 그게 네. 여러 번 갈 수밖에 없는 네, 거고, 그만큼 네. 노동 시간이 늘어난다는 얘기군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CJ 택배가 물량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사람을 늘려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자동 분류 시스템이 들어오면은 이게 그
부지가 협소해가지고 네. 차량들을 이중 주차해야 돼서 동시에 모든 기사들이 분류 작업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네, 네. 네.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다는 네. 거고요. 이 과로사 대책위에서 올해 과로사로 7명이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이게 공식적인 집계가 아니라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추석 기간에 건강위협 비상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들었는데 추석 전후에도 현장에서 위험한 일들이 좀 있었죠. 네, 네, 지금 제주도 조합원이 받은 문자를 좀 저 보시면 건강을 챙겨주는 듯 하는데 명백한 해고 통지예요. 이게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이고 그리고 옆에 사진은 추석 전에 분류 작업을 하던 중에 호흡곤란으로 통증을 호소해서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 집에서 하루 쉰 뒤에 응급약만 처방받고 다시 배송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부가 택배노조 설립신고증을 발부를 했지만 CJ 대한통운은 노조로 인정하지도 않고 소송 중에 있고요. 현장의 상황은 어떤가요? 현장의 상황 처음에는 이제 기대가 높았는데 이미 3년이 지나가고 있고 벌써 3년이나 된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사법부에서 이제 행정소송에서 이제 저희 노동조합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1년째 나오고 있지 않고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근로조건과 임금에 대한 문제를 전혀 논의조차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예, 그 추석 전에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때문에 택배사들이 추가 인력 투입을 약속을 했습니다. 장관께서 실제 현장 터미널도 가셨고요. 근데 노동부 보도자료에서 CJ 대한통운이 2,400여 명을 투입했다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 내용하고 실제를 보니까 1,300 이 중에 1,331명은 CJ 대한통운 비용을 한 게 아니라 대리점과 택배 노동자 자비로 해결했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장관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아니고 약속을 이행했다라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약속을 이행했다 그러면서 비용은 CJ 내가 부담하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2,400명 추가한다 그러면 그게 사업자가 한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그 절반 비용을 노동자들이 직접 그 비용을 댄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택배 기사들이 실제 일하는 서브터미널 분류 작업 투입 인력도 350명 뿐이었어요. 그리고 CJ 대한통운이 투입한 인력은 그 중에서 170명밖에 안 됐고, 그러니까 택배 과로사 문제가 좀처럼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요.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에 다소 내용이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 분류 작업 문제 등에 대해서는 사실 포함이 안 됐습니다, 장관님. 아까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안에 이 분류 작업 노동, 공짜 노동 이 문제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그건 별도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수 노동자 안에 이런 택배 노동도 포함되지 않나요? 배달 노동자 포함되지 않나요? 물론 택배 기사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 우선 그 부분의 경우에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그냥 택배 기사분들이 그냥 그 일을 하다가 지금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일을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에 얘기가 없던 것이 이제는 그 문제를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 간의 논의가 사실은 필요한 분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필수 인력에 대한 것은 관계부처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요 노사 간의 논의가 필요한 사항을 거기서 정할 수는 없는 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저희가 별도로 좀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필수 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 차원에서의 이 부분을 들여다 놓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CJ 대한통운 차원에서 그 노동자와 사용자의 논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택배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3년 동안 진행되고 있으니 이 CJ 대한통운 사장님을 모셔다가 저희가 얘기를 듣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동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건 마지막 공감 때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듣는 증인 채택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네.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분류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 9월 11일 날 국토교통부에서 업계 권고안을 만들어서 제시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량 및 배송 분류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는 업계 권고안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관련해서 국토부와 같이 택배 업계에서 이 권고안에 따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